금리 인상, 글로벌 백신 접종과 미국 경기 부양책 통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연준 말대로 2023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제일 많았고, 그 외에 빠르면 2022년 하반기에서 늦으면 2025년까지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전제로 내세운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세계 각국에서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소비가 되살아나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는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분기는 되어야 백신 접종이 성공적인지 여부나 경기 회복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꽤 시간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텍스트북 대답을 하자면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면 사업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투자가 주니까 미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미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올라와서 금리가 오르는 거라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논리의 마찰이 생깁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금리와 경기인데, 경기가 좋아지니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건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거라,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텍스트북 답이 꼭 현실에서 100% 적용되지는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유가에 비유하면, 유가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약세면 유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가 약세라는 뜻은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세계 최고 석유 소비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석유 수요 문제랑 직결되니 유가가 꼭 오를 수만은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금리가 중요한 요소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공식처럼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금리와 많이 연관된 것 중에는 주가와 부동산뿐 아니라 금이 있습니다. 금은 저번에 금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석 장신구나 산업용 수요보다도 세이프 헤이븐, 즉 안전자산의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코인 상품이 나온 이후로는 예전 같은 토크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와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는 상황에서도 정고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이 보편적으로 상용되면 향후 10년 후에는 금과 동등한 수준의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먼 미래 이야기고, 현재 슬금슬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바이든은 최악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간선거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즉 부양책 돈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금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값 예상은 환율 예상만큼이나 어려운 면이 있고 예측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을 사들이고, 금 수요가 가장 높은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가 코로나 사태 전 수준으로 가장 먼저 살아나고 있으며, 전 세계 산업용 금 수요도 늘어난다면 달러 약세와 맞물려 금값은 최대 2,4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강세로 금 투자가 위축된 분위기라서 작년 8월에 찍었던 최고치인 2,070불을 다시 찍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에 민감하다는 구리가 안전자산인 금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강세인 느낌입니다. 지난 10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값 사이클도 현재 꼭지를 찍고 미국 금리 인상 전부터 다시 다운 사이클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계속 지켜보다가 금값이 정고점 근처로 올라간다면 그때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와 금리 인상 분위기 등을 보면서 금을 쇼팅할 계획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금을 쇼팅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금광회사 주식 중에 조금 만만한 녀석을 골라서 쇼팅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게임 스탁 주식으로 쇼팅에 관심이 많이 늘어났지만, 쇼팅이라는 게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듯이 주가 상승에 투자하는 게 로지컬합니다. 그래서 쇼팅은 태생적으로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쇼팅 계좌를 열고 증거금도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죠. 결정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개별 종목 쇼팅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강 주식에 인버스로 매매하는 ETF 상품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을 쇼팅하는 ETF 상품은 많지만 금강 주식을 쇼팅하는 상품은 DUST와 JDST 이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둘 다 2배짜리 인버스 주식입니다. 원래 JDST는 3배짜리였는데 코로나 급락장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선보인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2배로 바뀌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DUST는 큰 회사 위주로 상위 10개 회사를 보면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화제가 되었던 베리골드를 포함해서 뉴먼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KL, 그리고 제가 작년에 코로나장에서 샀었던 KGC 등 유명 회사들이 있습니다. JDST는 JUNG라는 2배짜리 중형 금강회사 ETF의 반대인 인버스 ETF로 JUNG가 가진 중형 금강회사는 DUST에서도 탑10에 있었던 KGC를 비롯한 골드필드, 제가 예전에 쇼팅을 해서 재미를 봤던 야마나 골드 등 중형 금강 위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DUST의 작년 6개월간 차트를 보면 하방은 15에서 16불에서 또 상방은 20불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JDST는 8에서 9불에서 12불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2023년 정도라고 가정하고 빨라도 2022년 말이라면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 주식 앱에 초과해놓고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매하지 마시고 가격대가 하방 가격 근처로 가시면 서서히 모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